남편 애도가 발생이 되면 충격이 생겨요. 굉장한 충격이죠. 이 충격이 뭡니까? 이 충격. 굉장한 충격이라는 얘기는 임팩트가 무지하게 강해요. 나한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놀라운 현상이 대부분 충격, 남편 애도의 충격은 누가 받습니까? 놀랍게도 남편도 같이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지금 이제 그걸 한번 논해보자는 거예요. 자, 남편 애도가 발생됐습니다. 남편 애도가 딱 발생되게 되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 이제 아내부터 먼저 한번 보자고요. 아내는 무엇을 합니까? 분노를 하죠.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분노 안 하는 아내는 둘 중에 하나죠. 제 관심이 없던가, 그러던가 말던가. 또 하나는 본인이 외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분노 안 하는 아내는 그 남편 옛날에 쌈 싸먹은 지 오래됐어요. 쟨 남이야. 애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걔가 그러던가 말던가 돈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거 아니면 자기가 외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분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왜? 분노를 왜 한다 그랬습니까? 사랑의 정반대가 작으면 진짜 살려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분노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래 한번 외도해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외도를 딱 했어. 만약에 그런데 분노를 하면 어떻게 할래? 그때부터는 뒤지는 거야. 자기 인생. 그거 확인해보려고 했다간 뒤진다는 거야. 하지만 해봐야 지만 손해야. 몇 년간? 죽는 날. 치료 안 하면 죽는 날까지 가. 죽는 날까지 뒤지고 싶으면 해. 근데 만약에 분노를 안 했어. 그럼 빨리 이혼해야지. 간단해. 자, 그러면 이제 아내가 분노를 합니다. 왜? 엄청난 충격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럼 아내는 왜 이 분노를 갖게 되냐?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심리장애 때문에 분노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스트레스는 또 뭐고 상처는 뭐고 도대체 또 트라우마는 또 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트라우마라는 건 나에게 나쁜 감정이 지속되는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그러면 여자들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의 트라우마는 정신병 들어가기 직전에나 들어가지 남자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그 트라우마 있다 그러면 다 뻥이에요.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없어집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되면서 무엇이 되냐면 엄청난 상처를 유발하게 됩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자에게 충격파는 진짜 장난이 아니죠. 큽니다. 이제 왜 남자들이 여기에 이거를 돌볼 겨를이 없냐? 바로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뭐가 생기냐면 걸렸어. 자기가 외도를 했는데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자, 남편에게 이 충격이 오면은 이게 뭘로 들어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들어와요. 남편한테 자기가 걸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딱히 아내가 분노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분노를 안 하고 조용히 있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벗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뭐라 그래요? 니 때문에 그래.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걸로 갑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문제가 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아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본질을 정확하게 압니까? 자기가 외도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깨닫는 건 줄 알죠? 그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그런데 난 그래도 그 여자는 사랑하는 건 맞는데 미친. 그러니까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관계 중독이라는 것에 이렇게 들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이 됐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내가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됐구나. 놀랍게도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 그러면 무조건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갖게 되거나 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합리화 왜 합니까? 자기 합리화.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는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더 미치죠. 이 충격이, 여자의 충격이 여기 들어와서 더 강해지죠. 엄청나게 상처가 더 커져요. 자기 합리화에도 커지고 깨닫지 못해도 커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데.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세 번째 또 뭐가 만드냐면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다니. 아내를 이렇게 만들다니. 난 죽어도 싸. 그냥 정말 무릎 꿇고 빌고 그 다음에 아내가 막 두드려 패면 그냥 정말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막 한 번도 안 그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죄책감 가져요. 자 보세요. 죄책감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죽는 날까지 무도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외도 반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 외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덮고 넘어가는 거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잊어먹으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문제 생기고 합리화를 해도 반복하고 죄책감을 가져도 문제 생기고 왜? 이게 왜 생기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외도의 충격파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요. 그럼 이 남편의 충격파는 뭘 만듭니까? 남편 외도를 반복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고요. 여자의 충격파는 무슨 용도로 쓰게 되냐면 상처의 용도로 쓰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체에 관련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행복을 향해서 갈 때 무엇을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습관의 변화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두 개의 충격파를 이 충격을 분노하고 상처. 그래서 아내는 분노와 상처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남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정말 좋은 방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 즉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편 치료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치료하려고 들어가면 분노, 상처 그대로 있으면 계속 충격받는데? 계속 충격받으면 셋 중에 하나로 간다니까 계속. 셋 중에 하나로. 죄책감을 가진 사람으로 가게 되면 진짜 남자, 마음 다 죽어버려요. 자기 합리화를 가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네 잘못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 모습이 난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막 분노하잖아요. 너 그러니까 나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면 그건 남편 잘못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말하는 바로 벗어나는 방식.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식이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바로 벗어날 때 자기가 몰입하는 곳이잖아요. 이 몰입하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몰입할 수 있게끔. 즉 고기 잡는 원리랑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그게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로 설사설설 몰고 들어가면은 놀랍게도 글로 들어가요. 즉 숨을 쉬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고, 즉 습관이죠. 어느 방향에 행복이라는 방향에다가 만들어 놓고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뭘더라도 제대로 알고 몰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뭘 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나만 충격받는 줄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남자도 같이 충격받습니다. 문제는 남자의 충격은, 여자의 충격은 완충장치가 있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기 상처로 들어갑니다. 근데 남자는 상처 기억을 안 하다 보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더 아주 강력한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건 몰입돼 들어가는 거를 뭔가 변동 상황을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1순위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분노와 상처를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남편도 그래야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한 아내도 바로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외도의 원인을 다 어디서 찾습니까? 외도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요. 과거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나와 있어요. 외도의 원인은. 그래서 관계 중독이라는 거를 항상 원인은 관계 중독이다. 그거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근데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요.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제가 남편이 외도하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말하지 않아야 되나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중독 상태를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말해야지. 판을 엎어야지. 없는 거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대비책을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은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제대로 완빵해. 한 방에 그냥 이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쳐놓은 그물에 딱 일로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일로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생각보다 빨라요.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이죠. 분노와 상처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이 용도로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처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아파. 남편을 돌볼 겨를이, 남편이 충격받은 걸 돌볼 겨를이 없는 거야. 내가 워낙 큰 충격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양쪽으로 충격이 동시에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남편 애들 관련된 부분만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내 매도일 경우에도 아내가 받는 충격, 남편이 받는 충격과 아내가 받는 충격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전혀 다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그래서 아내 매도는 잘 안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 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남편에 대해도 충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내들은 알아요. 어느만큼의 충격을 받는지. 그죠? 아내들은 느꼈잖아, 다들. 문제는 뭐냐면 남편도 만만치 않게 충격을 받아요. 본인도. 근데 남편들은 외도를 오늘 아내가 알아서 오늘 뒤집으면 그 충격은 가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지나면 남자는 잘 잊어먹는다니까? 요거 잘 잊어먹어요. 왜? 받을 때마다 요 스트레스를 해소해 필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요거 안 나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가만히 놔두면 너 때문이야. 이 얘기도 언제 합니까? 아내가 한 번 뭐라 하면 너 때문이야로 하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놀랍게도. 이게 그 남자의 충격이 그때그때 받아요. 그때그때. 늘 새롭게. 남편 이 충격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때그때 계속 받아요. 요거 때문에. 근데 아내는 한 방에 받아가지고 끝장을 내요. 아주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다 터져버리니까. 그 차이뿐이에요. 왜? 여자는 감정으로 가게 되고 남자는 기분의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충격이 존재하고 있고 이 아내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극명히 드러나요. 못 견딜 만큼의 강력한 충격이거든요. 남자도 그 임팩트가 한 방씩 들어와요. 한 방씩.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네가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니야 네 탓이지 뭐 해지 막 하는 거 심리장에선 정상도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그 이상한 놈이에요. 이 셋 중에 반응이 안 나오잖아. 이놈 뭐가 문제 생겼단 얘기예요. 충격 안 받았단 얘기야. 그죠? 충격 안 받았단 얘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도를 계속 진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깨닫는 거 엄청 깨달았어. 자기 합리화에 아주 능수능란해. 그래서 스트레스가 중요하지가 않아. 일로 그냥 마치컷 전환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죄책감도 거짓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놀라웠게 남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문제. 이건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 남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기 있는 남편들 말고 그렇지 않은 남편들한테 가서 외도에게 한번 딱 꺼내봐요. 그 남편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셋 중에 하나 나오잖아. 아직은 심리장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삐딱선은 안 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안 나오잖아. 삐딱선 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외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나마 이 반응들이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 심리장애만 치료하면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반응이 안 나오게 되고 스트레스지 충격을 안 받는다. 그러면 심리장애 치료에다가 플러스 이게 왜 치료 안 받는지도 이게 왜 충격을 안 받는지도 분석해서 그것마저도 조절을 해놔야 돼요. 정상 가동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 열정이 남자의 열정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열정이 만약에 죽어버리기 충격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이 반응이 안 나와요. 그냥 충격이 들어와도 그냥 고스란히 받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대신 이 안의 심리는 열정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정은 추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가 못 살아요. 나중에 치료 다 해놔도 자기 자신이 다 치료돼도 못 견뎌요. 참고를 해두셔가지고 충격은 아내만 받는 게 아니구나. 단지 아내가 받는 충격과 남편이 받는 충격이 다르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동시에 충격을 받는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남자들 이게 자기가 이렇게 충격받을 거라면 상상도 안 해보거든요. 왜? 안 걸릴 거니까.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 없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절대 안 보일 거야. 근데 지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애들 하면 이상하게도 실실 다 흘려요. 계속 흘려. 흔적 계속 남기고. 더 웃기죠? 그래서 아내 애도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 애도는 흔적이 여기저기 막 있어요. 한번 파잖아. 간을 딱 잡고 파잖아. 다 나와요. 놀랍게도 그냥 다 나와요. 다. 그냥 줄줄줄줄. 근데 그게 안 나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팠을 때 줄줄줄 기어나왔잖아. 아휴, 참.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 심리장애만 고치면 돼. 그거는. 근데 계획적인 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이 외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충격이 같이 공존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에 볼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거는 알아서 아세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